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화병꽂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쪽에 다양한 화병을 지금 준비를 해뒀고요. 제가 여기에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화병꽂이 하는 방법이랑 제가 추천하는 화병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사용할 꽃들은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랑 클레마티스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해가지고 화병꽂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병 같은 경우에는 유리부터 해서 도자기류도 있고 틴 베이스류도 있고요. 틴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통조림 있죠. 깡통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통조림도 사실 외국에서는 꽃 꽂는 그런 화병으로 굉장히 재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 게, 일단 녹이 슬기도 하고 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기가 큰 크기는 사실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꽃의 높이에 맞춰서 화병을 사용하시면 좋아서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이런 유리 화병이랑, 그리고 꽃을 꽂지 않아도 아름답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자기류들을 가장 추천하고요. 일단 유리 화병을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화병의 역할이 꽃을 꽂았을 때 일단 꽃도 오랫동안 보존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물도 깨끗하게 보여야 돼서 이제 미관상 보기에 좋은 그런 화병이 저는 가장 좋은 화병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유리를 가장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는 도자기류를 제가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통형 화병을 실린더 화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윗지름이 더 넓고 아랫지름이 더 좁은 이런 화기를 소나타 화기라고 하는데, 이 화기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사이즈는 제 손 한 뼘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소나타 화기라서 크게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화기가 지금 이렇게 거꾸로 생긴 모양이 딱 소나타 화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윗지름이 넓고 아랫지름이 좁잖아요. 이러면 이 윗지름에 맞춰서 꽃을 많이 꽂게 되는데, 아랫지름은 좁다 보니까 안에서 꽃 줄기들이 서로 이렇게 엉켜서 살게 돼요.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되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꽃이 원래 수명보다 훨씬 더 빨리 시들게 되고, 이 안에서 미생물 번식이 빨라서요. 특히 요즘처럼 온도가 높은 계절에는 굉장히 냄새도 빨리 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안에서 이제 미끄덩거리는 그런 것들 있죠. 이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들이 빨리 번식을 해서 전체적으로 꽃의 수명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형태의 소나타 화기는 절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윗지름이 넓고 아랫지름이 좁은 화기를 사용하신다면 아랫지름에 맞춰서 꽃을 꽂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정도 화기라면 한두 송이 정도만 꽂아주셔야지 혹시 편안하게 오랫동안 잘 살 수 있고요. 대부분 제가 선호하는 화기는 이렇게 반대로 된 화기예요. 윗지름이 좁고 아랫지름이 넓은 화기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오는 화병들도 다 이런 형태가 많아요. 보시면, 그리고 보통 유리 화병은 다 이렇게 투명한 경우가 많은데, 가끔 이렇게 컬러 있는 게 있으면 인테리어 효과도 되게 좋고, 특히나 줄기류들이 컬러가 예쁘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꽃의 줄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나무 줄기라든지 내가 조금 줄기는 가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위쪽은 지금 굉장히 예쁜 블루베리가 달려있는데 이 나무 가지는 조금 가렸으면 좋겠다 할 때는 저는 이런 컬러 있는 화병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꽃이 너무 밋밋할 때, 꽃이 예를 들어서 화이트랑 그린 컬러만 있는다든지 할 때요, 이렇게 컬러 있는 걸 같이 사용해주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어레인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꽃을 많이 꽂지 않아도 예쁜 그런 화병들을 좀 자주 데려오는 편이에요. 특히 가정에서는 항상 이렇게 많은 양의 꽃이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한두 송이씩만 집에 있어도 저는 굉장히 활기를 주는
있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작은 화병에 꽃이 한두 송이만 있더라도 꾸준히 있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화병을 소장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또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화병도 있긴 하지만 이 화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맥주 잔이에요. 뭐 집에서 사용하시던 뭐 와인컵이라든지 뭐 음료 컵이라든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때 이렇게 화병으로 사용하는 거를 추천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아마 파리에서 제가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벼룩시장에서 구입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런 맥주 회사의 그런 로고들도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화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있으시면 좋고 없어도 뭐 굳이 관계는 없는데요. 플라워 푸드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꽃 수명 연장제라고도 하고 보존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액체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화병에 물이랑 같이 섞어서 이제 희석을 해서 넣어두면 꽃을 조금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보존제인데, 사실 이거는 뭐 넣어두면 아무래도 꽃이 조금 더 오래 가긴 하는데, 이제 단점은 이거를 제가 항상 그 손님분들께 같이 준비를 해드리면 이거 이제 너무 의존을 한 나머지 물을 안 갈아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보존제보다도 물을 매일 갈아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물을 매일 갈아주면서 화병 안에도 조금 깨끗하게 닦아주고 꽃 줄기도 2cm에서 3cm 정도로 조금씩 잘라주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꽃을 더 오랫동안 아름답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역할은 사실 산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H 조절제인데 이제 꽃들 안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미생물들의 번식을 조금이나마 늦춰주는 아이템인데요. 그래서 뭐 예전 같은 때는 뭐 레몬 같은 거를 넣은 분들도 계시고, 사실 요즘에도 외국에서는 레몬 소다를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이랑 비율을 잘 맞춰야 돼서 가능하면 뭔가 보존제를 넣고 싶으시다면 저는 요거를 추천드리고, 꽃시장에서 몇백 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큰 대용량으로 팔긴 하는데요. 아마 10개부터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한테는 오시면 언제든지 뭔가 필요하실 때마다 제가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이프를 이용해서 화병꽂이 하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만약에 집에 이 폭이 좁은 테이프가 없으시면 일반 스카치 테이프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편이니까요. 이렇게 붙이고 나서 이 면적을 좁아지도록 이렇게 반 접어서 접착면끼리 붙여주시면 스카치 테이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면을 다 붙여주세요, 접착면을. 그리고 저는 오늘 두 줄 해서 총 9칸이 나오도록 만들 거예요. 이거는 지름이 넓으면 칸 수를 더 늘리면 되고, 화병의 지름이 좁으면 한 줄씩만 하셔가지고 4칸이 나오도록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테이프를 고정을 시켜뒀는데요. 만약에 핸드타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화병이 지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가볍게 핸드타이드 해서 안쪽에 넣으시면 화병꽂이를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름 느낌이 나는 그런 시원하고 조금 귀여운 느낌의 컬러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사용할 꽃은 이 파란 색깔 꽃이고요. 델피늄입니다. 요즘 제가 하늘색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꽃 중에 하나예요. 화병꽂이 같은 경우에는 화병의 높이와 꽃의 높이를 1대1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높이인데요. 사실 이런 비율을 모두 다 지키면서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단조로운 작업이 나올 수 있고 색다른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비율을 어느 정도 지키되 내가 좋아하는 꽃들은 조금 더 높게 설정도 해보고, 또 부피가 크고 얼굴이 무거운 아이들은 조금 아래쪽으로 설정을 해서 무게중심도 맞춰주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린 소재를 먼저 꽂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따로 설정해둔 그린 소재가 없어서요. 제가 좋아하는 꽃들 순서대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기는 항상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칸을 나눠놨기 때문에 어떤 칸에 넣더라도 이제 내가 원하는 칸에 넣기만 하면 이렇게 고정이, 이 네모 칸 안에서는 고정이 쉽게 되니까요. 이제 원하는 형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화병의 디자인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얘는 코스모스입니다. 얘네들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이물질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깨끗하게 줄기를 매끈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마가렛을 데리고 왔는데요. 마가렛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의 꽃이라고 해서 한 줄기에서 여러 송이로 뻗어나 있는 그런 꽃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보면 잎도 많고 꽃도 많아서 한 줄기로 물을 다 같이 나눠 먹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물내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봉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봉우리들이 빨리 개화를 못할 수도 있어서요. 가능하면 잎 제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원래 잎들이 꽃보다 물을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잎 제거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길이가 어느 정도 된다면 줄기를 다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잎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꽃 보시면 간혹 이렇게 줄기가 까만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꽃이 나쁜 게 아니고 뜨거운 물에다가 잠깐 담그는 열 처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열 처리를 해가지고 꽃들이 이제 물관을 활짝 넓혀서 물을 쉽게 빨아 올릴 수 있도록 이제 꽃시장에서 아니면 꽃시장에 가기 전에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꽃이 상한 건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디디스커스 봉우리예요. 디디스커스는 지금 다 쓰고 없는데 봉우리들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얘네들도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요. 이제 얼굴이 조금 큰 사이즈 꽃을 꽂아줄 건데 얘는 루드베키아라고 하는 여름꽃 중에 하나입니다. 멕시코 해바라기라고도 해요. 이렇게 얘는 플록스예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그리드 형태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점만 맞춰서 꽃을 꽂기만 하면 그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고정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꽃을 이 지름 사이즈에 맞춰서 꽂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원하는 예쁜 라인을 만들어 가기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그리드 칸을 촘촘하게 하시면 더 쉽게 이 베이스 어레인지먼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꽃은 류코코리네라고 하는 꽃인데요. 원래는 여기 줄기가 지금 잘려있는 부분까지 다 꽃이 있었는데 이거는 2주 정도 지금 된 꽃이거든요. 그래서 진 꽃들은 정리를 해줬고요. 살아남은 아이들만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날씨에 2주 정도 가면 정말 오래가는 꽃이거든요. 얘네들은 한겨울에도 정말 한 3주 정도는 버텨주고 요즘 같은 계절에도 2주는 거뜬히 가는 것 같아요. 얘는 클레마티스 와이어예요.
그리고 작업하실 때 이렇게 꽃들이 가지고 있는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라인을 가장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가장 좋은데요. 얘는 지금 디디스커스 봉우리인데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넣어서 이 라인을 감추지 마시고 바깥쪽으로 라인을 빼서 밖에서 봐도 이렇게 휘어진 라인이 잘 돋보일 수 있도록 연출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들은 앞쪽에 배치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지금 이 클레마티스가 배치되어 있는 쪽을 제가 오늘 앞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라인감이 좀 흐르는 것들은 앞에 조금 더 넣어주고 오늘 베이스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니겔라를 하나 넣어줬어요. 제가 남은 화병들에도 꽃을 다 꽂아주려고 하는데요. 조금 어울릴 만한 아이들을 찾아주자면 이렇게 조금 길고 날씬한 화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꽃도 길이가 길고 날씬한 아이들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델피늄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길고 날씬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렇게 하나만 꽂아줘도 되게 아름답게 연출을 할 수 있고, 또 저희 도자기 화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나무 소재라든지 아니면 얼굴이 조금 큰 사이즈 꽃들도 예쁘게 잘 어울리고요. 사실 제가 이 화병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화병인데 그 이유가 웬만한 꽃들이 다 잘 어울려요. 일단 컬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블루베리도 소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오늘 또 코스모스가 컬러가 굉장히 아름다운 편이거든요. 얘네들도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이런 하늘하늘한 느낌의 꽃들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에는 코스모스를 조금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주잔에는 아까 짧게 잘라져서 사용하지 못했던 클레마티스랑 귀여운 마가렛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름이 작은 사이즈 하실 때는 굳이 테이핑 안 하셔도 어느 정도 고정이 되니까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을 조금 채워주고 다 같이 사진을 좀 남겨보도록 할게요. 물은 가능하면 화병에 50% 이상 채워주시는 게 좋거든요. 너무 끝까지 채울 필요는 없는데 물이 또 부족하거나 특히 요즘에는 물 수분 증발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하루 만에 물이 다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이런 나무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엄청 많이 먹는 편이어가지고 얘네들이 몇 개 믹스되어 있는 핸드타이드 같은 경우에 넣어두면 진짜 큰 화병의 물들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가능하면 한 50%에서 60% 정도 물을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물을 매일 씻어주고 화병도 매일 씻어주고 줄기도 잘라주는 거,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